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양시장이 좀 어느 정도 다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도 지수는 제 기준에서는 좀 그 적정 기준 수준에서는 좀 더 상단에 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뭐 이유를 꼽자면 항상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이유를 찾자면 쉬워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잖아요. 이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유를 찾아냈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논리적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뭐 찾아낸다고 하면은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1.3% 정도 상승을 가져갔거든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자산, 주식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좀 우려가 이제 좀 노출이 됐는데 그 결과가 이제 우리 국내 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뭐, 요 정도로 굳이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연준. 미국의 연준의 그 다음 이제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길이 굉장히 그 극명하게 갈릴 거거든요. 주식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연준의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그 경기부양책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점에서는 뭐 주식시장의 버블을 그렇게 크게 인위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입장까지는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그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케이예요. 제가 계속 연준의 그 기호는 맑음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하락폭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막 그 기준점에서 막 크게 우상향하는 정도까지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로는 크게 이제 그 거시경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조금 빠져나갔어요. 생각보다는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자금은 대부분 이제 빠져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개인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10조 정도가 다시 빠졌거든요. 64조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한 64조 정도면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60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약간 주황불 정도는 켜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황불 정도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대내적인 상황이 어떤 위험성이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최대한.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정세에서 실적 상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장을 함부로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더 깊이 그 두 발을 다 들여놓으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요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이제 요 안에서 당분간은 좀 노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촬영을 많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한 번만 더 해드리고 갈게요. 보시면은 만약에 종목을 하나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종목을 A라는 종목을요 하루 이틀에 걸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진짜 적은 사이클로 잡아도 한 달의 기간을 잡고 내가 이 종목에
화초를 키우듯이 이 종목의 평단을 맞추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평단. 그래서 요 기준점을 잡아놨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할게요. 저는 이제 대형주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950포인트에 첫 시작을 한다. 그럼 제가 3번 정도는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뒤로 2번 더 밀릴 때까지 이제 그 전략을 미리 구상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한 20%, 40 정도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편의상. 그러면 이때 이제 최초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다음 포지션을 잡을 때는 종목이 한 5% 정도는 밀렸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5% 밀린다는 거는 주가 지수가 적어도 1.5% 이상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 요렇게 2번 정도 빠졌을 때 한 번 1차 빠지면은 다시 추가 20주 20% 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그 수준만큼 더 밀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40%를 들어가는 건데, 요 주가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포인트로 계산해 보면 요 바닥 지점이 한 920포인트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매수 그 시점이. 그래서 한 요 정도로 계산을 해서 평단을 맞춰 보면은 우리 평균 평단이 한 930 정도로 잡혀요. 930포인트. 요 정도 시점의 그 지수 수준에서 종목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방식대로만 간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930포인트 정도면 크게 부담이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대내적인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평단을 낮춰놓으면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맞는 좀 대응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900선 깨고 밑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인데 요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잡아놓으면, 그 정도 평단이라면 길게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길게 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기점으로 봤을 때는 한 930 정도 포인트의 주가 지수라면 한 요 정도면은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맞춰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 상단 내 종목 평균 평단이 주가 지수 그 대비해서 뭐 한 900 막 70 이상, 900 뭐 80 이상 이렇게 가 있으면 좀 위험하죠. 전고점이 뭐 한 1000 정도 됐었나요? 전고점인데 전고점 수준, 완전히 전고점 수준에서 종목을 잡아놓으면은 이 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최소한 중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그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단기 투자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주가 지수 타임에 들어가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한다는 거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 단기 투자 자체가 어떤 뭐 지수 흐름이나 그 단일 종목의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한다는 건데요. 그거는 50대 50 확률이라고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가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대부분. 그쵸? 대부분 다 상승장 분위기로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전문가분들도 뭐 3,400, 3,600까지 갈 것이다 하면서 상승 분위기로 막 그렇게 흐름을 잡고 있었는데 지수가 이틀 연속 밀렸죠. 거의 이거 예측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대내적인 환경에서 딱히 특이점이 없었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특히나 그 예측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대를 가지시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밀렸을 때는. 오늘 대응 안 나오잖아요. 미리 매수했던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시그널에서는 부정적인 거는 다 취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거는 흘려들으셔야 돼요. 그냥 더 갈 것이다, 뭐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을 느긋하게 길게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만약에 종목을 담아놨는데 약간 뭐 횡보한다, 그러면 그때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제일 지금 벗어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거래하려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려는 거. 굉장히 욕심입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매일매일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면서 뭐 적게는 100명 중에 한 명, 크게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수익을 낸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수익을 못 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깨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종목을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이 평단을 차근차근 맞추겠어라고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운이 좋게 지수가 보통 그 크게 조정이 오면은 7에서 10% 정도 지수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이 내가 이 평단을 맞추는 과정에서 들어오면 아주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더 화끈하게 평단을 낮춰서 딱 종목을 잡아놓고 바로 장기 투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긴 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행보를 한다 그러면요, 내 평단 잡아놓고 내가 사는 시점부터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1차 매수를 한 순간부터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5%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를 그냥 기다리시면 되죠. 여기서 행보하고 뭐 이렇게 가면은 그냥 지켜보다가 한 어느 시점에서 이 내 평단보다 한 5% 낮아지는 이 시점이 온다 그러면 이때 2차 들어가고, 또 여기서 또 논다 그러면 또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가 기준점을 잡았던 이 평단에서 마이너스 그럼 10% 되겠죠. 이 평단보다 마이너스 10%가 오는 어느 날에 마지막 40%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단을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 그 첫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준점이 이 기준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단을 1차를 높게 잡아 놓으면은 다음 2차, 3차까지 다 영향을 주잖아요. 전체 평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첫 평단이 높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1차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들어가는 타이밍이. 여기까지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금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금이 크신 분들은 그 예수금이 큰 이점을 살리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예수금이 커서 내가 수익을 먹을 때 남들보다 10배 더 먹을 수 있어, 이 개념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반대로 잃을 때도 남들보다 10배 잃는 건데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50대 50의 확률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금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0만 원으로 하시는 분이나 1억으로 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실 때랑 1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실 때랑 첫 매수가 같아야 돼요. 첫 매수 수량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내가 200만 원 첫 매수를 들어갔었다면 1억이 돼도 200만 원으로 하셔야 돼요. 똑같이. 이 의미가 뭐냐면 1000만 원을 가졌을 때 200, 400으로 운용을 하셨다면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1억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200, 그 다음에 또 200, 그 다음에 400, 또 밀리면 800, 또 밀리면 1600이겠죠. 1600, 그 다음에 3200,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매수보다 그 계산도 안 되지만 한 3, 40%가 더 밀려도 그 평단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억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그 예수금이 한 1억 있으면 진짜 이걸로 물리면 바보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억인데 물린다는 거는 애초부터 뭔가 좀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결국에는 또 분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지수를, 시장을 예측을 하거나 시장을 뭔가 긍정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그런 50대 50의 확률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첫 매수 타이밍 최대한 늦추시고 첫 들어가는 양을, 수량을 욕심부리지 말고 그 종목, 해당 종목을 매수하려는 총 금액의 20% 정도,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오늘 지금 종가가 어떻게 나왔죠? 제가 종가 체크는 못했는데 한 965포인트 정도 나왔나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또 애매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썩 긍정적이지도 않고 썩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오늘은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종목이 좀 더 크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매수를 들어가기 막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한 진짜 적정 수준 정도,
여기서 한 큐 더 밀려주면은 완전히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 들어갔다 치면 저라면 20%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자를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오늘 들어갔다 그러면 10% 들어가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10% 채우고요. 또 여기서 더 밀리면은 그 다음에 20%, 그 다음 40% 이렇게 정도 잘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정해놓은 딱 틀은 없으니까요. 본인이 딱 보셨을 때 아, 이 종목이 한 5% 이상 밀렸어. 근데 이 종목이 밀릴 종목은 또 아닌데. 그러면 좀 애매한데. 그럼 이제 요걸 기준으로 주가 지수를 한번 보세요. 한 950포인트에서 조금 더 상단으로 가 있으니까 20%까지 들어가긴 조금 그렇고 한 10%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내일을 보자. 내일 반등을 주면은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 내일 만에 더 밀리면 여기에 이제 10% 태워가지고 추매를 시작하자. 요런 식으로 좀 되게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겠죠. 종목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종목도 한 두세 개면 충분하거든요. 두세 개 종목 딱 잡아놓고 이 두세 개 종목을 한 달 동안 내가 화초 키우듯이 천천히 수량도 늘리고 평단도 조금씩 낮춰가면서 내가 3차 매수까지 다 끝내겠어. 그리고 나서 난 길게 보겠어.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좀 목표를 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요 표 보시고 제가 가이드라인 주가지수 가이드라인 잡아드렸고 종목도 드렸고 종목의 적정 유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요령까지 다 드렸죠.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읽어드렸어요. 시장은 그냥 지금은 그냥 양호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제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좀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기금 통해서 말씀드렸죠. 연기금의 운용 자금에 대한 그 리밸런싱이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기간이 이 그 내용 여기서 이제 연기금 말고 금융투자도 있고 투신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점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그 환매 압박이 또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신의 펀드 환매 요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투신 같은 경우는 이 펀드에 포함을 시켰던 종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금을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압박이 또 생깁니다. 지수 상단으로 갈수록. 그래서 기간은 전체적으로 그 지수가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 있으면 매도 포지션의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 그리고 개인은 지금 좀 사자 우위긴 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지막 볼 거는 외국인 하나인데 외국인에 의해서 거의 결정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장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장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똑같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대내적인 환경, 미국의 환경은 지금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약간은 주황불 정도는 지금 켜졌다 말았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딱히 큰 시장에서 악재는 보이지는 않아요. 딱히 악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그런 약간의 시장 조성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좀 느긋하게 마음을 좀 더 느긋하게 그 먹으시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